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 대상에서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끝모를 주택가격 하락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발생한 거래 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매수세가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 절벽을 넘어 실종 상태에 접어들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한 달 사이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회복 시그널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과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3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합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서울과 경기도 4개 지역만 빼고 규제지역을 푼 지 2달도 안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주택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지속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심화된 주택시장 침체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한 이후 현재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중 거래 냉각기에도 수요가 탄탄한 강남 3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인정 비율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로 거래가 소폭 늘 수 있지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을 뿐더러 매수를 고민하다가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규제지역 해제로 거래가 소폭 증가하고 일부 지역의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 라면서도 주택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고 고금리는 지속되고 있어 시장이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을 막아주겠지만 상승 모멘텀으로의 전환까지는 어렵다 라며 주택 구입 시 금융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3구 규제를 푼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정부가 그 수준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정상 거래 흐름이 잠깐 나타날 수는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진영 공정주택포럼 대표는 파는 사람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 희망 가격의 간극만 더 커질 것이라며 매물 증가, 거래 활성화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래 절벽을 넘어 실종 상태에 접어들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한 달 사이 30%가량 증가했습니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소진된 착시 현장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회복 시그널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과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29건으로 확정됐습니다. 부동산 신고기한은 거래 후 30일 이내여서 통상 2달 뒤 최종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한 달가량 남은 12월 거래량은 현재 기준 4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거래량 역시 1000건을 밑돌았지만 5개월 사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월 669건, 9월 608건으로 감소했고 10월 559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한 달 사이 30%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단기적 매물 증가세는 급매물 또는 급급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오면서 일정 부분 거래된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거래량 증가에도 매매 가격은 반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기존 거래가 대비 하락 거래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22억 원에 거래됐지만 11월 16억 6천만 원으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지표 역시 하락세가 여전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1월 기준 2.06% 하락해 전월 마이너스 1.24% 대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11월 거래량을 점진적인 거래량 회복 시그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반짝 증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는 올해도 거래 초절벽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 거래량 역시 월 1000건대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거래량이 회복하려면 결국 세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있지만 현재의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법 통과가 쉽지 않다 라며 다주택자들도 남는 게 없으니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고 매수자들도 고금리 때문에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지의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는 지난해보단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2020에서 2021년의 거래량으로 돌아가긴 어렵겠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인 월 3천에서 4천 건까지 회복될 수 있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주거이전 수요가 존재하는데 금리는 적은 기간에 들어갔고 집값도 하락하며 가격 저항감이 지난해보단 사라진 상태라며 정부도 거래량 회복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있어 상승 전환할 여지는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거래량 회복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수석연구원은 우선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되는데 이 경우 가격은 더 빠진다 라며 지난해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올해는 거래가 있으면서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정 시기 급매물이 해소되면 가격을 다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었다. 더 떨어져야 한다. 일본처럼 완전히 붕괴되고 30년 이상 장기 침체로 들어감. 앞으로 부동산 잘못 물어대면 인생 골로 간다. 규제 때문이 아니고 금리가 높아서 안 사는 건 대 많이 풀어봐라. 집값 더 떨어지게 놔두면 안 돼. 마구잡이로 아파트 지어서 고분양가로 배불리던 시절에는 규제 안 하고 이제 미분양으로 죽겠다고 하니 살려주는 이런 식의 정책은 싫다. 결국 현금 부자들만이 은행에서 돈 안 빌리고 부를 축적할 수 있겠군. 지금 규제 때문에 버티는 구먼 규제 푸는 순간 반대로 너도 나도 팔려고 매물 나올 터인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발 집 좀 거래해 주세요. 이거냐? 또 시작질이네. 투기공화국 대한민국. 규제 때문에 못 산 사람이 몇이나 될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과연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이미 심리가 꺾임. 규제를 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하는 거다. 집값이 내리니까 규제를 푸는 것처럼.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 진 모르겠지만 현금 부자들 줍줍. 건설업 미분양으로 인해 금융, 건설회사 피해 줄이려고 규제 푸는 것 같은데 규제 푸는 것만큼 부동산 거래 및 분양 활성화 안 되면 더 나락으로 빠진다 분명.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듯. 가격이 떨어지니 투기 세력에게 사달라고 비는 꼴이구나. 아무리 규제 풀어봤자 집값 대세 하락을 막을 수 없어요. 개거품 사기 분양가를 무주택자들이 알아버렸네요. 이자 갚다 생을 마감할 수 없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미쳤다고 지금 집 살까 작년에 다 팔고 빠졌는데 폭락하면 줍줍하지. 고금리인데 규제 풀어봐야 현금 많은 부자들이나 사겠지. 아파트 70% 폭락해야 정상 가격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야지. 영끌족이 100만 명 넘게 사서 살 사람이 없어.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펌프질하네. 여기에 넘어가는 국민이 있을까? 미국 형님아 금리 더 올려라. 우리나라 다시 투기판 되지 않도록. 작정하고 투기판으로 만드는구나. 꾼들이나 들어가세요. 일반인들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인구 감소가 관건인 듯 인구가 너무 감소가 빨라서 앞으로는 집이 텅텅 빈다고 합니다. 집값 안정되는 게 그렇게 싫냐. 이왕 부자들 밀어주는 거 무이자 대출까지 해줘라. 투기자들 물량 털 기회 주는 거지. 서민들은 이득 볼 게 없다. 저거 둔촌주공에 발이 묶인 건설사 살려주겠다고 하는 짓거린지. 건설사가 속해 있는 그룹 회장들이 못 빠지게 로비했겠지. 실거주 의무 풀면 시장에 매물 더 쏟아질 텐데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려고. 가격이 떨어질 텐데 미분양이 줄어들까? 미분양은 늘어나겠지만 집값이 정상화되는데 더 빨라지겠네요. 우리나라가 출산율 아시아권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꼴찌다. 앞으로 집값은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중국인들 들어와서 싹쓸이 하겠네.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어도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소득 대비 대출을 일으켜도 집값이 싼 만큼 대출금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때문에 금리가 낮아도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가격이라 매수자가 잘 없을 것이다. 결국 근본인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것. 집값만 정상화되면 금리 높아도 대출해서 집 산다. 정부의 규제를 차치하고 고금리와 함께 물가 상승 그리고 매수자의 심리 상태가 싸늘함.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